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팀으로 구성되어 매주 월요일 밤 10시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림책 속에서 달콤함을 꿈꾸는 DJ 달보드레벨라 이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속에서 마음속의 은하수를 찾는 DJ 미리네 이용미입니다. 미리네님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어찌 보내셨나요? 따뜻한 봄이 왔는데 황사와 미세먼지는 극성이고 추운 겨울이 지나 싹트고 예쁘게 피는 꽃들과 자연을 느끼기엔 너무 혹독하네요. 작년엔 코로나로 격리 중이라 꽃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꽃구경하러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 휴유증으로 계속 목이 칼칼하고 눈은 뻘겋게 충혈돼서 인공 눈물이랑 알러지 약을 한동안 눈에 넣어야 했죠. 꽤나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실외 활동이 적은 패턴의 일상이어도 요즘 목이 꽤 칼칼하고 코도 아프더라고요. 개화 시기도 예년보다 빨라지고 황사와 미세먼지는 더욱 심해지네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게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큼 체감으로 느껴지니까요. 한낮 시간은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곧 올 것 같이 따뜻하다 못해 덥잖아요. 여름이 봄 보고 빨리 가 자기가 오겠다고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아요. 꼭 구름과 햇님 이야기처럼 서로 막 난린데요? 저는 봄, 가을이 제일 좋은데 이렇게 빨리 지나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봄 노래로 달래고 1부 시작해 볼게요. 에이프릴의 봄의 나라 이야기. 언제인지 모를 참 오래전 얘기 소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 시간이 흐르고 또 계절이 가도 여전한 그만 어떻게든 숨겼대 행복해 보여 그 모습조차 미워질 만큼 점점 커져가는 마음 전하지 못할 비밀이 됐대요 봄의 나라에 사는 그 소리
요즘 저희 식구들이 푹 빠져있는 노래예요. 처음에는 곡명을 몰랐는데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관심을 가졌더니 2017년 발표한 곡이더라고요. 한참 육아한다고 정신없어서 그런지 이제야 들어보네 했답니다. 아, 저도 성공 리스트로 들어보았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했더니 발표된 지 꽤 되어서 그런 것 같네요. 제목처럼 동화 속 느낌이 나고 가사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짝사랑 내용 같아요. 봄의 나라에 사는 그 소녀는 얼음 나라의 멋진 소년을 보았죠. 아, 노래가 너무 어색한데요. 이렇게 보았으면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못 잡아도 표현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표현해야죠. 라는 저만의 생각을 해보며 이 봄의 나라 소녀의 MBTI는 무엇일까? 궁금함에 김경신 작가님의 나는 너는 책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오늘 1부는 MBTI가 주제인가요? MBTI가 주제라니 그림책이 아닌 다른 장르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주제 덕분일까요? 저는 이 책을 소장하고 혼자 독서할 때는 미적지근했거든요. 독서 모임에서 다 같이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MBTI를 대화의 소재로서 그림책이란 매개체를 이용해 나눈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미리네님께서는 MBTI를 해보셨나요? 네, 저희 아이가 하길래 옆에서 저도 해봤어요. 맞는 것도 같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책을 살펴보면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김경신 작가님의 첫 그림책인데요. 21년도에 출판되었어요. 회화를 전공 후 미술치료를 공부하며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느리게 타던 작가님에게 너는 빨리 가야 해 하는 다른 라이더를 만난 후 자전거를 타는 공통적인 상황에서도 나와 다른 너를 발견하게 되고 작가님은 자전거 경주를 인생으로 비유하며 16명의 나와 그 나를 바라보는 너로서의 16명을 표현하였습니다. 표지 앞면과 뒷면은 원형으로 16명의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앞면은 얼굴의 정면, 뒷면에는 뒤통수가 그려져 있어요. 얼굴의 정면에서는 16명의 각각 다른 개성이 보여져요. 듬직한 인상, 개구장이 인상, 까칠할 것 같은 인상, 새침할 것 같은 인상 등 헬멧의 색과 디자인, 머리 스타일, 눈 모양, 입 모양, 안경 모양, 얼굴형 등 각 인물마다 특징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요. 그렇지요. 표지를 보고 두 가지 발문을 해보았어요. 표지에 보이는 16명의 사람 중 나와 닮은 사람은 누구 같아 보이세요? 라는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 저 달보들의 벨라 같아 보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타인에게 묻는 질문. 이렇게요. 달보들의 벨라님 질문을 들으니 저도 답하고 싶어지는데요. 근데 왜 즐거웠던 대화였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온라인상에서 있는 MBTI 테스트가 심리학에서 하는 것만큼 정확하지는 않다지만 재미로는 얼추 맞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 MBTI를 해보기도 했고 제가 어떤 성향인지 조금은 알고 있어서 대략 맞출 수 있는데요. 막상 제 자신을 그림에서 찾으려니 너무 좀 긴가민가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저도 날 찾아볼까 싶은데 저도 찾기 어렵네요. 어려운 거 보니 판단형 J가 있나 본데요. 맞아요. 제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재밌는 점은 타인은 잘 찾아지는 것 있죠. A 선생님은 분홍 헬멧 같아요. B 선생님은 파란 헬멧 같아요.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나를 찾을 때는 이런가? 그런가? 고민이 되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타인에 대하여는 제 자신이 타인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명확하게 있나 봐요.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온라인 서점 책 소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직접 체감하셨네요.
온라인 서점에서는 16인의 선수들은 자신의 장면에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그 외의 장면에서는 주변 인물로 등장해 그들 각자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마치 자신의 삶에서 주연이자 타인의 삶에서 조연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요. 더불어 내가 이야기하는 나와 지인들이 너로서 바라보는 나는 같을 때도 다를 때도 있다는 뒷면지의 마무리를 통해 수많은 나들이 때론 화합하고 때론 불협화음을 이루며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근원적인 이유를 드러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어머나, 진짜 그렇네요. 온라인 서점 북카드에서의 책 내용을 일부 읽어드릴게요. 다양한 성격을 가진 16인의 나들이 자전거를 탑니다. 인생길처럼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는 자전거 경주는 그들의 내면이 드러나는 무대이기도 하지요.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지만 타인의 삶에서는 조연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누군가에게 너로 존재하는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너로 존재하는 나.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너가 보는 나는 어떨까? 생각해 보셨었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멜로망스의 멤버 김민석이 부릅니다. 시선. 신난 모습으로 달려간 너의 시선이 머문 곳에 항상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존재했지. 너무 좋아하며 웃는 널 보며 네가 보는 시선을 따라갔던 날 고개를 끄덕였지. 너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걸 너의 맘에 담아둔 이야기를 내게 들려줘. 너와 함께 걸을 때
노래의 시선은 참 따뜻하네요. 너가 보는 나는 어떨까?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같은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미리네님 질문을 들어보니 그렇네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저는 후자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책의 뒷면지에서 생각이 더 깊어졌나 봐요. 그렇네요. 뒷면지에서 타인이 바라보는 나로서 위로하거나 객관적 시각으로 표현해 주네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타인이 볼 때 나를 많이 신경 쓰고 사는 사회가 아닌가 유독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타인을 신경 쓰는 게 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인 것 같고요. 뒷면에는 뒤통수가 그려져 있다고 했지요? 뒷머리카락의 모양새와 색상까지 다르고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보여지는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책 소개처럼 자신의 삶은 자신이 주연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조연이 되는 점으로 생각해 보니 너무 관계에 얽매이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드네요. 장면마다 있는 나를 찾아보세요. 그 속에서의 나는 어떤 모습인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세요. 정답이다 라고 할 순 없지만 이런 모습도 있겠구나, 이런 모습이겠구나 등 재미있는 숨은 그림 찾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1부 끝곡 시오의 그림책 듣고 말랑말랑 더하기 시작할게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나의 철없던 그 시절, 너와 내가 꿈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비어있는 새하얀 종이 위로 우리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가고 있어. 멈출 수 없는 이 기분을 우리들의 그림책에 담아 저 멀리 너에게로 갈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저 하늘 위에 소리치던 너와 내가 뛰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밤하늘 수놓인 별들을 이어가다 보니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널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지금 가고 있어. 멈출 수 없는 이 기분을 우리들의 그림책에 담아 저 멀리 너에게로 갈게. 나는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 등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간 그림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신간 출간이 매우 많아 골라보는 재미가 큰데요. 그 중에 영유아들을 위한 신간 그림책 2권과 같이 할 수 있는 책놀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시공주니어에서 펴낸 홍수영 작가님의 나는 상관없어요입니다. 그림책 박물관에 소개된 서평 중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성별을 판단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장 먼저 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머리카락 길이를 볼 거예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신체적인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 길이로 성별을 구별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듯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해요. 또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타인에게는 남자답게, 여자답게 라든가 나이에 맞게 등등 참견 섞인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나 나는 상관없어요의 주인공 아이는 편견 섞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당차게 외치지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 머리가 좋아요. 라고요. 홍수영 작가는 자신의 아이가 겪었던 일을 토대로 이 책을 만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길었던 아이는 남자아이지만 여자아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작가는 책 안에 자신의 아이와 어린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어요.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에 맞춰 자신의 취향과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만의 개성을 지키고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미리 보기 되어 있는 책의 일부를 보면 앞표지에 아이가 긴 머리를 토끼귀처럼 묶어 올리고 있고 아이의 옆에는 트리케라톱스가 있어요. 아이만 보면 여자아이 같고 토끼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트리케라톱스가 옆에 있는 걸 봐선 트리케라톱스의 뿔처럼 만든 거구나 싶더라고요. 뒷표지에는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를 가진 아이들의 그림이 있고 면지에는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에 아기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기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집에서 이 책을 아이와 함께 보실 때 특히 영화라면 글밥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며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아이들이 더 좋아할 만하겠어요. 자신의 일상과 너무 닮아 있는 책을 보니 공감도 하고 놀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유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기가 책 속의 아기를 보며 나도 저렇게 해줘, 저렇게 할래 할 것 같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책 속의 면지 아기 그림들에서 머리카락 색깔 찾기, 같은 피부색의 아기가 몇 명인지 세어보기일 것 같아요. 조금 일이 늘어나겠지만 그림을 스캔해서 오리고 소주용 종이컵에 아기를 붙여서 놀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색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노란색 머리 아기는 이쪽으로 모이세요 하면 아이가 찾아서 분류도 해보고 색에 대해 알고 컵을 잡고 옮기면서 이게 조작놀이가 되는 거죠. 소근육 발달에 도움도 주고요. 그렇지만 아시죠? 저작권의 문제. 집에서만 사용하시고 폐기하셔야 합니다. 스캔할 수 없다면 책 속의 그림이 단순한 선으로 이용해서 그려졌기 때문에 엄마가 그려주고 아이가 색칠을 하면서 오리고 붙이고 함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린 영아라면 엄마가 만들어 놓고 찾고 분류하는 놀이만 하고 유아라면 엄마랑 함께 만들고 그것이 놀잇감이 된다면 더없이 소중한 놀잇감이자
아이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유아를 위한 신간 그림책은 일본 아마존 유아 어린이 부분 베스트셀러 1위 도서네요. 시미즈 글 그림 북뱅크에서 출간한 또 너도 찾았니? 입니다. 너도 찾았니의 2탄입니다. 그림책 박물관에 소개된 글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숲을 보고 그러고 나서 숲 안에 나무를 하나하나 보듯 멀리서 전체를 하나로 볼 때와 가까이 다가가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는 것. 그것은 사물뿐 아니라 사람에게서, 더욱이 아이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그림책은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그릇된 편견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덤. 풍부한 상상력으로 한 장 또 한 장 페이지를 넘기며 숨어있는 귀여운 동물들을 찾아가는 기쁨이 다 끝났다 싶어 아쉬워질 때쯤 그중 다른 모양 혹은 다른 표정의 그림을 찾아보게 하는 맨 뒷페이지에 같음 속에 다름을 찾는 즐거움은 생각지 못한 보너스입니다. 이 책은 그림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어도 아이가 알아서 찾아볼 것 같아요. 앞 표지에는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도넛이 5개 그려져 있습니다. 앞뒤 표지 모두 쨍한 주황색 바탕인데요. 뒷표지에는 체크무늬 위에 하얀 새, 그 위에 초록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는 그림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대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을 넘기면 대상이 확대되어 있어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한눈에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집중력을 요구하는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아이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아들에게 인기 많은 책이라 2탄도 나왔지 싶습니다. 책을 아이에게 보여주기 전에 확대된 그림은 다른 종이로 가려놓고 놀이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글씨도 잘 모를 영아이니 책을 읽어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요. 작게 여러 개가 있는 도넛을 보여주고 이건 뭐야? 도넛. 이건? 그럼 또 아이가 대답하겠죠? 처음엔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런데 도넛 안에 뭔가 숨어있대 하고 아이가 찾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찾아내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작은 것도 잘 관찰하고 잘 찾잖아요. 맞아요. 그림 속에 무엇을 찾았을 때는 책 제목을 인용해서 또 너도 찾았니? 하면서 붙여두었던 종이를 떼어내 확대된 그림을 보여주고 아이가 찾으면 찾았다 찾았다 도넛 속에 이렇게 은유를 넣어 반복하다 보면 아이의 어휘력도 늘고 책을 보는 즐거움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그림책과 함께 즐거운 놀이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래요. 마이클 잭슨의 블랙 or 화이트 듣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 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달보들의 벨라님, 서태지와 아이들 혹시 좋아하셨나요? 잘 몰라요. 저는 H.O.T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처음 접할 때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나중에는 좀 찾아보고 해서 알게 됐어요. 아, 여기서 나이차가 보여지는 건가요? 저는 중학생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었는데요. 음악도 너무 좋고 당시에 파격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음악 자체만으로도 센세이션한데 패션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서태지님은 중학교 중퇴였던가요? 자퇴였던가? 음악을 하려고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었어요. 아직도 이 부분에선 제가 보수적인데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신화위에서 활동하다가 1992년 3월에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했죠.
난 알아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문화 대통령이라고도 했었잖아요. 대한민국 대중가요계의 역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나무위키에도 나와 있어요. 팝과 R&B의 흐름이 마이클 잭슨의 등장 전후로 나뉘는 것처럼요. 와, 멋지네요. 나무위키에 영향력도 써 있는데요. 1. 서태지와 아이들 신드롬. 2. 방송국과 가수의 관계를 재정립. 3. 가요계 트렌드 재편. 4.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있네요. 교실 이데아나 컴백홈이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나타내는 대표곡 아닌가 싶네요. 3명 모두 대학은 가지 않았던 거 맞죠? 네, 그 당시에는 대학 진학 안 하는 사람들도 많긴 했지만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걸 서태지와 아이들이 깨버린 거죠. 아, 종종 상표를 안 떼고 착용하는 것을 보고 왜 안 떼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고의 개방성, 다양성이 좀 대단한 것 같다 싶습니다. 저도 상표를 안 떼고 따라했었던 1인입니다. 오, 제가 왜 서태지와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오늘 2부에서 소개해드릴 그림책을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여유당 출판사 엘레나 레비 글, 줄리아 파스토리노 그림, 천천히 해 미켈레입니다. 2022년 세종도서 교양부분 선정도서이기도 했고 줄리아 파스토리노님은 2022년 볼료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작가시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림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당시 저의 최애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너를 처음 만난 그때를 자세하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정말 따뜻하고 너무 포근해서 좋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 나에게 기억나는 것은 커피 한 모금에 수줍던 이야기. 까만 밤 아주 까만 밤 너와 내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밤. 그대와 나 슬픈 얘기도 많았지. 그대가 또 내가 서로에게 바라던 수많은 이야기 많은 사연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어. 아주 오랜 시간을 우리 함께 보냈지. 작은 시련도 이제 다 지나가고 흐르는 노래 함께 들으며 너는 내 맘속에 오랫동안 남겠지.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할게요. 글을 쓰신 엘레나 레비님은 다양한 글을 쓰시지만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쓸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신 줄리아 파스토리노님은 오일 파스텔과 크림색 배경, 따뜻한 색을 좋아하며 엘레나 레비님과 협업한 공룡이 도착했다로 2020년 로다리상을 받았고 2022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셨다고 해요. 천천히의 미켈레 역시 오일 파스텔로 그려졌는데요. 앞표지에는 긴팔을 펼치며 뛰는 듯한 모습의 나무늘보가 그려져 있고 뒷표지에는 긴 꼬리를 가진 원숭이가 그려져 있어요. 달보드레 벨라님은 나무늘보가 왜 나무늘보인지 아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나무에 붙어 있고 행동이 느려서 그런 것 아닐까 추측해 볼게요. 네, 맞아요.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지내고 밤새 잠을 자지만 낮에도 대부분 잔대요. 1시간에 200m 정도 이동할 수 있고 하루에 나뭇잎 3장이면 식사가 해결된다고 하네요. 이름 정말 딱 맞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도서 정보를 찾아보니 엘레나 레비 작가님은 멸종 위기에 처한 갈기 새 발가락 나무늘보의 독특한 생태에서 착안해서 이 그림책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앞표지를 보면 나무늘보 위에 천천히 해 미켈레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림이 어찌나 생동감이 있는지 신나서 뛰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책을 보기 전에 아, 얘가 미켈레구나 했답니다. 뒷표지에는 긴 꼬리의 원숭이가 그려져 있어서 나무늘보 미켈레가 저 원숭이를 따라하고 다녀서 제목이 천천히의 미켈레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림책을 다 보고 나서 앞뒤 표지 그림을 보니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알겠더라고요. 느리지 않고 빠르게 다니는 나무늘보라면 다른 나무늘보와 너무 달라서 튀기 때문에 보통은 혼자일 수도 있고 속상해할 수도 있을 텐데 앞표지에 그려진 나무늘보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냥 행복해하고 호기심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일 파스텔로 그려져서 그런지 유화 같은 느낌도 있고 크레파스로 그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속지를 지나 책을 펼쳐보면 밤과 낮의 시간을 나무에 누워서 자고 있는 나무늘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문장도 나무늘보는 매우 조용하고 느린 동물이에요 라고 시작하고요. 하지만 미켈레는 여느 나무늘보들과 조금 달랐어요. 숲의 다른 동물이나 곤충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고 원숭이처럼 빠르게 뛰어다니고 싶어 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이야기하죠. 천천히 해, 미켈레. 서두를 것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미켈레는 굉장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무늘보도 원숭이처럼 다른 나뭇가지로 뛰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빠는 당황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걱정을 하죠. 미켈레를 보며 다른 어린 나무늘보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다른 부모 나무늘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빠가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때 미켈레는 소신 발언을 합니다. 죄송해요, 아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중에는 저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테니까요. 두고 보세요. 이 장면의 그림이 아빠와 미켈레의 상반된 표정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아빠의 표정에서는 미켈레에 대한 걱정과 실망이 너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서태지 씨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서태지 씨가 자퇴하고 가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서태지처럼 되고 싶고 학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러면서요.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제가 부모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잠깐이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태지 씨처럼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도 있으니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걱정은 당연한 거겠죠. 미켈레 아빠는 걱정은 하지만 미켈레에게 더 다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켈레의 말에 좀 더 믿어줘야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처럼요. 부모가 되고 보니 그 인고의 시간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름이 찾아오고 미켈레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숲에 불이 난 걸 알아차리고 자고 있는 다른 나무늘보들을 깨워요. 위기의 순간, 미켈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직접 그림책으로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예스 이사에 나와 있는 출판사 리뷰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결국 새로운 흐름과 변화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커다란 위기 상황에서 미켈레의 활약으로 마침내 어른 나무 늘보들도 변화를 받아들이며 미켈레에게 고마워합니다. 미켈레 아빠가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장면에서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은 큰 안도와 뭉클함, 뿌듯함을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어른이라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지요. 우리 둘레에도 미켈레처럼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이상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개성 혹은 특별함으로 존중한다면 아이는 미켈레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긍정적이며 포용심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존중받고 자란 어린이가 존중할 줄 아는 어른이 되는 법이니까요. 유쾌한 이야기, 유려한 그림을 보며 다름과 다양성 존중, 관습과 혁신, 세대 간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멋진 그림책입니다. 미켈레의 아빠가 사과하는 모습에서 저 역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노력하는 엄마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란 생각을 아주 조금 했고요. 그러면서 책 제목이 또 저에게 필요한 말이구나 싶었어요. 집에서 항상 서두르는 건 저거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양육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 아이가 제 스승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저에게 없는 것이나 부족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잘 알려주거든요. 인생은 끝없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채워가야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어떤 걸 채우며 지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나는 가진 게 없어 손에 볼 게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중 말랑말랑 그림책 게시판에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또한 함께 하실 활동가분의 참여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출판사로부터 청탁이나 원고료 등을 받지 않습니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자원활동가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김경신 지음, 출판사 근로연, 나는 너는, 엘레나 레비 글, 줄리아 파스토리노 그림, 이현경 옮김, 출판사 여유당, 천천히의 미켈레입니다. 자, 이제 눈으로 감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달보들의 벨라 미리네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밤 되세요.